안녕하세요. 맛집표 성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 수술 정말로 잘하시는 원장님 한 분을 모셔서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코 성형외과 김용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 수술이 기본이 3번이다. 재수술은 필수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인터넷에 보면 코 수술은 10년에 한 번씩 코를 실리콘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둥, 10년에 한 번씩 다시 재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술하고는 거의 다시 볼 일이 없거든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 명동에서 수술하셨던 실리콘을 제거한 적이 있는데, 실리콘 상태도 괜찮고 코 상태도 아주 좋더라고요. 코 수술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재수술을 하시게 되는 분들의 특징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염증이 나서 염증 때문에 구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증을 풀어주고 구축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그때 구축이 생겼을 때 어떤 발생한 디펙트, 어떤 그런 손상들 때문에 그거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통 코가 좀 휘는 경우에 비중격 만곡증이 되게 심해서 그거를 교정했는데 그래도 또 휘고 또 휘고, 그래서 재수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코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작용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끝 피부가 얇고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코끝이 딱딱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구축, 코 모양이 일그러지거나 코끝이 들려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축은 아니지만 미용적으로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코끝 연골이나 보형물이 변형되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 흰 코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될 경우도 있어요. 비중격 수술을 하게 될 경우 휜 비중격을 잡을 때 제대로 못 잡거나, 아니면 똑바로 된 비중격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다시 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재수술 안 하려면은 처음에 수술을 잘해야 되거든요.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부작용 없이 수술하려면은 일단 최대한 자가 조직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자가 조직 똑같은 말인데 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또 기존에 이물질이 있다면은 그거를 최대한 많이 제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보형물을 사용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 비중격을 뗀 사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얗고 약간 좀 또 스트레이트하죠. 이런 식으로 비중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거는 좀 휘어진 분이세요.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신 분인데 여기가 좀 휘어져 있으면서 뒤에 뼈까지 다 휘어가지고 뼈까지 다 제거한 사진이에요. 근데 비중격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거는 이제 비중격이 아니라 귀연골을 뗀 건데 귀 자체가 이렇게 약간 커브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격과 다르게, 비중격은 아까 되게 스트레이트 했었는데 이렇게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커브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증 늑연골이라고 그래서 그 사체에서 늑연골을 추출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의학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증늑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이트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고, 또 앞에 봤던 그런 비중격이나 귀연골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으세요. 자가늑 같은 경우에 요 밑에 있는 6, 7, 8, 9 갈비뼈에서 이렇게 채취를 한 거고, 보통은 3cm에서 5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채취를 하고, 늑연골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컷해서 떼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진 게 공장에서 의료용으로 처리가 돼서 나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증늑이 되는 거죠. 원장님은 자가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시는데, 물론 첫 수술일 때는 주로 어떤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시나요? 첫 수술인 경우에는 보통은 비중격이랑 귀연골을 좀 주로 사용하고요. 보통 CT로 찍었을 때 비중격 상태 이런 걸 보고 비중격 위주로 할 건지 귀연골 위주로 할 건지 정하게 되고, 그러고는 콧대는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보통은 실리콘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코 수술을 이제 필러를 만든다든지, 하이코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주알 코성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물질 넣은 상태로 이제 코 수술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 필러라든지 최대한 많이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10년이 지난 보형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보형물들이 나오게 돼요.
이분은 전에 10년 전에 안 녹는 필러를 맞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조직 사이에 침투하면서 코 자체가 막 부어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코 수술을 하신 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안 녹는 필러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위 조직 사이에서 유착이 일어나게 되고 막 유가종 같은 걸 형성하게 되고 이런 조직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제거해 주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보이시는 게 요거 보이시는 게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동그랗게 말하는 실리콘. 예전에는 진주알 코성형이라고 그래서 코끝에다가 이렇게 비계방으로 절개한 다음에 요걸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괜찮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코끝이 피부가 얇은데 이런 실리콘 넣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수술을 하려고 결심한 분도 계세요. 이런 이물질들은 이제 다 똑같은 진주알이거든요. 이런 이물질들은 제 생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코 수술은 재수술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수는 아닌데 재수술은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염증이 나거나 코가 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재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재수술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주된 이유인가요? 생각보다 염증이 화두가 많이 되는데 생각보다 염증이 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미용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높이 했는데 코끝이 낮아져서 코끝을 다시 더 높인다든지 실리콘을 자연스럽게 넣었는데 욕심이 조금 더 생겨서 더 높이고 싶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미용적인 목적으로 코끝이 낮아진다든지 코 보형물이 비쳐 보인다든지 코가 휜다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수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 코 상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 코가 피부가 얇다든지 아니면 코 지지대가 좀 약하다든지 이런 상태를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지지대가 약하거나 피부가 얇다거나 본인 상태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수술을 하는 게 재수술을 방지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기본적인 베이스 코에 맞게 내 코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재수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